밤에 자다 깨는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난 느낌이신가요? 눈을 떴는데 새벽 2시, 다시 누웠는데 이번엔 4시? 이렇게 깨고 나면 아침 몸이 늘 무겁습니다. 눈 뜨자마자 피곤이 밀려오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죠.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그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밤에 깨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 균형이 흔들렸다는 작은 신호 말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만난 73세 남성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밤 2번, 3번씩 깨다가 아침이면 늘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줄여도 저녁을 덜 먹어도 상황은 그대로였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묻더군요. 왜 저는 매일 깨는 걸까요? 어디가 고장난 걸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왜 깨는지도 모른 채 그냥 참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밤에 깨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도 아니고 방광 때문만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아 깨고, 어떤 분은 잠이 얕아져서 깨고, 어떤 분은 호르몬 리듬이 흔들려 깨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밤까지 남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밤에 깼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불안함인가요? 짜증인가요? 허전함인가요? 이 감정이 여러분 몸의 첫 단서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증상보다 감정이 먼저 변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은 밤에 깼을 때 가장 먼저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 초조함은 방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여도 저녁을 비워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습관이 아니라 몸의 긴장이었기 때문이죠. 이 흐름을 잡아내고 나서 그분은 단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몸이 바뀐 게 아니라 패턴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고 있다면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신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해결이 훨씬 쉬워집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꼭 밤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밤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밤을 흔드는 진짜 씨앗은 대부분 낮에 심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밤을 준비할 시간을 빼앗긴 거죠. 제가 강의 중에 만난 69세 여성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겸 그분은 매일 밤 2번씩 깨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도 줄이고 저녁도 일찍 먹고 밤에는 스마트폰도 멀리 했는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아주 천천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가 되면 늘 졸림이 쏟아져서 불과 15분이라도 꼭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낮잠이 밤잠을 완전히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 졸림이 온다는 건 몸이 에너지를 낮에 다 써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밤에 들어서야 할 깊은 잠의 힘이 이미 낮에 새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밤만 손보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을 고치려면 낮의 틈부터 막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낮잠을 끊고 점심을 조금 더 챙겨 드시고 오후에 10분만 산책하는 습관으로 바꾸자 밤에 깨는 횟수가 바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낮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온 늘어짐이 밤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언제 가장 기운이 빠지나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이 질문이 밤잠을 깨우는 핵심 단서입니다. 기운이 빠지는 시간은 몸이 리듬을 잃었다는 표시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려면 낮과 밤의 리듬 차이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 경계가 흐려지면 밤이 와도 몸이 지금 쉬는 시간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호가 와도 툭 깨버리는 겁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낮에 몸이 한번 무너지면 밤은 2번, 3번 깨는 패턴을 보입니다. 낮에 작은 틈이 밤에 큰 흔들림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떤 분은 오후 내내 앉아 있다가 몸이 잠든 줄도 모르고 굳어갑니다. 그러면 밤에는 반대로 깨어나는 겁니다. 다른 분은 스트레스를 낮에 못 풀어서 긴장을 그대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이 깊어지기 전에 몸이 다시 깨버립니다. 이게 바로 밤을 건드리지 않아도 밤을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69세 여성분도 밤 문제가 아니라 낮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낮의 흐름을 바로 잡으니 밤이 스스로 정리된 거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낮에 너무 힘들거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면 밤잠이 예민해진다는 거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이 하루 리듬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낮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저녁 식단과 밤잠의 진짜 관계,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저녁만 먹고 나면 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날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심장도 살짝 빨리 뛰는 느낌. 이런 날은 밤새 한 번도 못 쉬고 2~3번은 꼭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뭐 먹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녁 식단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밤잠을 흔듭니다. 제가 강의에서 만난 70세 남성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한 번은 꼭 깬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습관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저녁만 되면 꼭 국물부터 찾는 분이셨습니다. 국찌개, 전골. 어떤 날은 2그릇도 드셨다더군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국물은 따뜻해서 좋지만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몸은 그 소금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붙잡습니다. 그 물이 밤까지 남아있다가 자다가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툭 깨버립니다. 제가 그분께 저녁에 국물만 줄여보자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도 바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식이 가장 자주 올라오나요? 국물인가요? 과일인가요? 아니면 빵이나 과자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녁의 작은 선택 하나가 밤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로 저녁을 대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속이 편하라고 드시는 건데 오히려 밤잠을 흔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바나나, 포도, 배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혈당을 살짝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심장이 살짝 빨리 뜁니다. 그러면 깊은 잠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사이 작은 소리에도 깨버립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도 밤잠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을 거의 못 드시고 과자나 빵으로 때우십니다. 이런 식습관은 밤새 위장을 일하게 만들고 수면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저녁을 챙기는 건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밤잠을 지키려는 겁니다. 70세 남성분도 결국 저녁 식단을 바꾸자 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식탁의 작은 변화였지요.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녁을 조금 먹는데도 깨던데? 이 경우는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종류가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일, 국물, 달달한 간식, 이 셋만 조금 정리해도 밤 잠결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밤에 깨는 이유가 항상 큰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녁에 쌓인 작은 부담이 밤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피해야 할 저녁 음식과
챙기면 바로 효과 나는 음식. 이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밤잠의 질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도 밤만 되면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은 편한데 잠만 깊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늘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만난 72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일을 접시 가득 드셨죠. 배, 사과, 포도, 감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속이 편해지라고 드신 건데 오히려 밤잠이 가장 불안정한 원인이었습니다. 과일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이 은근히 깨어 있습니다. 마음은 자고 싶은데 몸은 아직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 그분은 한참 동안 도대체 왜 깨지?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과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저녁 과일을 절반만 줄였습니다. 그러자 단 이틀 만에 밤잠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과일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바나나? 포도? 배? 이 선택이 밤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배와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몸에서 한 번 더 소변 신호를 만듭니다. 속은 편한데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구마와 단호박도 많은 분들이 저녁에 드세요. 배부르지 않아서 좋고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어서죠. 하지만 이 두 음식도 생각보다 혈당 반응이 큽니다. 특히 고구마는 천천히 오르지만 오래 갑니다. 그러면 잠드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저녁 식단의 작은 선택이 그날 밤을 결정합니다. 이걸 모르면 과일을 줄이고 고구마를 줄이고 국물을 줄여도 무슨 음식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알게 되면 식단을 고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72세 여성분도 과일 양을 줄이고 고구마를 빼는 것만으로 밤잠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단을 바꾼다는 건 배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쉬어도 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밤에 깨는 게 습관처럼 굳어진 분들은 대부분 저녁의 작은 선택이 밤잠을 매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단을 정리할 때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속은 편해도 몸을 깨우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밤이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밤을 흔드는 음식을 어느 정도 감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건 반대로 밤잠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음식입니다. 즉, 저녁에 챙겨 먹으면 오히려 잠을 깊게 만들어주는 선택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저녁의 불안정한 패턴이 확실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녁만 바꿨는데 밤잠이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아주 단순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녁을 챙겨 먹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을 챙기느냐가 중요하더군요. 어떤 74세 남성분은 자꾸 깨는 게 고민이었는데 저녁에 뭘 먹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아무거나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저녁은 위장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내려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밤까지 줄줄이 이어지기 쉽거든요. 저녁 한 끼가 이 피로를 털어내는 첫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식이 가장 부담 없이 들어가시나요? 죽인가요? 두부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인가요? 그 부담 없는 느낌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몸은 편안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밤에 깊은 잠의 흐름을 만듭니다. 저녁에 가장 좋은 조합은 정말 단순합니다.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단백질, 소량의 야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밤이 달라집니다. 한 분은 저녁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제가 추천드린 대로 두부밥몸, 따뜻한 국물 한 컵, 시금치나 배추 같은 부드러운 야채 한 접시. 이걸 딱 일주일만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거짓말처럼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편안해지니 잠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에 오래 씹는 음식 대신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바꾸었습니다. 속은 편하고 몸은 따뜻해지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답니다. 저녁 식단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부담감입니다. 몸에 부담이 가는 음식을 딱 줄여주면 위장이 힘을 덜 쓰고 그 힘이 수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으면 밤에 허기가 찾아오고 자다가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무조건 굶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챙긴다는 건 밤을 챙기는 겁니다. 74세 남성분도 저녁을 정리하면서 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식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몸이 알아서 안정된 거죠. 저녁 한 접시가 다음날 아침 기분까지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단의 흐름을 잡았다면 다음은 밤 환경과 마음의 긴장을 어떻게 낮추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잠이라는 건 음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밤에 누웠는데 눈은 감겼지만 몸은 전혀 잠들 준비가 안 된 느낌.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실 겁니다. 조용한데도 자꾸 뒤척이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깊어지지 않죠.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밤 환경과 마음의 긴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여성분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그분은 밤에 3번은 꼭 깬다고 하셨어요. 몸이 아프다기보다 누우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느낌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들었는데 조금만 삐걱 소리가 나도 눈이 번쩍 뜨였죠. 그분은 자신이 예민한 성격이라 밤잠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와 문자 알림을 침대에서 확인하셨다는 점입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만 고쳐보자고 했습니다. 첫째,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 둘째, 잠들기 전에 방 조명을 살짝 낮추고 따뜻한 숨을 천천히 3번 내쉬기. 정말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요? 처음엔 의심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3번 깨던 게 2번으로 줄었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요.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긴장만 줄여도 밤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그분께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젠 누우면 몸이 먼저 편안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밤잠이 깊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따뜻한가요? 밝은가요? 아니면 조금 어수선한가요? 침실의 공기감은 생각보다 강하게 몸을 흔듭니다. 조명이 조금 밝기만 해도 몸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흐름이 늦춰집니다. 또 어떤 분은 TV를 켜둔 채로 잠드십니다. 소리가 작아도 빛이 아주 약해도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반대로 조명을 낮추고 잡동사니를 치우고 몸이 눕는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몸은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75세 여성분도 방 조명을 바꾸고 침대 옆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수면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깨는 건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서 몸이 반응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실을 쉼의 신호로 만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고 몸이 편안한 온도로 맞추는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잠은
몸이 아니라 분위기가 먼저 만듭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면 몸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오늘 밤 바로 만들어 보세요. 침실을 바꾸면 그 다음은 몸이 알아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밤의 분위기까지 잡았다면 마지막으로 물을 어떻게 마셔야 밤이 깊어지는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잘못 마셔서 밤잠을 망치고 있거든요. 오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딱 14일, 단 2주만 따라하면 밤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실천표. 어렵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14일만 작은 습관을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1일부터 3일차 몸을 진정 모드로 전환하기. 이 시기는 몸이 긴장을 풀고 밤의 리듬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먼저 잠들기 1시간 전 TV와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아직 버겁다면 30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한 단계 낮춥니다. 이것만 해도 멜라토닌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77세 할아버지 한 분은 딱 2단계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약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4일에서 7일차 수분 리듬 다시 맞추기. 이 구간에서 밤 화장실 문제를 확실히 잡습니다. 하루 물 마시는 시간을 점심 이전에 집중하고 저녁 이후에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만 유지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낍니다. 한 할머니는 밤마다 5번 깨던 게 일주일 만에 2번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8일에서 11일차 침실의 공기 정돈하기. 2단계는 잠의 깊이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하는 일은 단 3가지입니다. 방을 살짝 시원하게, 불빛은 낮게, 잡동사니는 치우기. 이것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즉시 인식합니다. 실제로 74세 여성분은 침실만 정리했는데 뒤척이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환경만 바꿨더니 잠이 달라진 겁니다. 12일에서 14일차 밤을 위한 몸의 신호 만들기. 이 마지막 단계는 몸이 스스로 잠을 유도하도록 패턴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 어깨 한번 풀기, 천천히 3번 숨 내쉬기. 이 3가지를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몸은 이것을 수면 시작 신호로 기억합니다. 이 신호가 만들어지면 약도 필요 없고 억지로 잠들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먼저 잠을 찾습니다. 14일 후 어떤 변화가 올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조용해졌어요.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게 바로 수면이 달라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14일 실천표를 지킨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이 편안해지면 낮도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몸의 리듬은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작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밤 24일 실천표를 딱 1일차만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14일 전체를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결국 당신의 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밤이 조용하고 편안하고 깊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주제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